네, KT 클라우드 최지웅입니다. 작년 5월 2일 날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작년 4월 1일 날 KT 클라우드에 입사를 해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KT 클라우드에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2024년도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그 프레스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분들께서 여기 뭐 앉아 계시지만 여쭤보시더라고요. 2024년도에 실제 진행을 했었던 내용들과 실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아까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은 저희가 가고 있었던 사업적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1년 동안 가장 공들였었던 부분들이 뭐냐라고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라고 하면, 인재 확보에 대한 부분들, 업계 구루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고, 뭐 여기 있는 뭐 재성님도 계시고 앤드류도 계시고 뭐 영만님도 계시지만,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서 KT 클라우드에 조인해 주세요, 와서 저희의 비전을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도약을 하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마 제가 2024년도에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구루 분들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업계에서 모시기 위해서 그 이후에 무던한 노력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기술 관련된 부분들을 변화로 삼는다라고 2024년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재 역량 확보에 가장 큰 힘을 드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부의 프로세스를 바꾸고 내부의 기술을 확장을 시키고,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던 한 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메자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면서 계획에 대한 부분들하고 회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도 저희가 어떤 일을 2024년도에 했었고 2025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확산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주신 게 여기 보면은 점 4개가 있는데, 요 바깥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갇혀서 지금 발표하는 형태다 보니까 약간 좀 살짝 마음이 답답한데요. 여기서 관련된 내용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를 한번 회고를 해봤어요. 저희가 무엇을 했나라고 한번 아까 회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A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 리벨리온, 레벨업을 통해서 실제 태국의 자스민 같은 사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렉스페이스에 이제 크리스 디렉터가 와 있는데,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글로벌 오픈 인프라가 움직여 가는지 거기에 저희가 발맞춰서 나가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이거에 대한 배를 띄우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중심의 데이터 센터, AI가 확산이 되어지면서 GPU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현재 맞닥뜨리는 상황은 뭐냐면, 렉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뭐 서버 한 10대씩 뭐 집어넣어서 한 2kW 정도를 집적을 해놨다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요구사항은 132kW까지 커버를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고객에게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려면 초고집적에 대한 냉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장애 복구에 대한 부분들,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반드시 고민이 수반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을 녹여내고 그런 파트너를 발굴을 하고 실증 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을 집어넣고, 그리고 전략적 투자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확산을 하는 과정들을 2024년도에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AI 분야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AI 서브라든지 아니면 AI 트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MPO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레벨업 같은 회사 그리고 리벨리온 같은 회사와 저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 저희 데이터 센터에 해당하는 솔루션들을 놓고 그것들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실제 혁신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갭을 줄여드리니까 결국엔 타임 투 마켓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회사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를 직접 개발하기 위한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뭐 H백, 그다음에 H200을 가장 먼저 상용화시켜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코로.ai라는 서비스를 구독형 서비스 그리고 그 위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상품으로 확장을 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그 관련된 대규모 사업들을 수주를 하면서 외형적인 확장도 같이 이뤄내는 한 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IaaS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AI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중에 나오게 되는 단어처럼 변화가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클라우드 관련된 것들, 지금 AI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GPU들을 서빙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하이퍼바이저 기술로는 더 이상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따 설명드리는 렉스페이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전체 클라우드 IaaS 인프라부터 파스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컨테이너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달 5월 29일에 개소되는 경북 CDC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로 적용이 될 예정에 있고요. 거기서 초고도의 보안 그리고 스토리지 관련된 부분,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공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즉 민간 사업자와 공공이 합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PPP라고 하는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부 컨테인먼트를 활용을 해서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지금 만들어낸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협력이 범 KT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된 MSSP,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환에 대한 수행의 책임을 맡고 저희가 서포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뭐 전력, 뭐 공조, 냉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드웨어만을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는 제조기업들도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데이터 센터 또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허 출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진행을 했고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 KT 클라우드에 계신 분들이 잠재력이 워낙 많고 경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외부로 표출을 안 하시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수집을 해봤더니 약 한 2024년도에 20여 건 이상의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졌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데이터 센터 내에 녹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변모해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기술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것의 연장으로 보게 된다면 저희가 신규 데이터 센터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투자 자산을 활용을 해서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경북 쪽에 10메가, 그다음에 가산 쪽 올해 오픈한 40메가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부천 쪽에 제공이 되어지는 80메가의 데이터 센터를 올해와 내년까지 제공을 하고요. 2030년도까지 저희가 총 300메가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압도적인 규모의 사업자, 그다음에 압도적인 기술로 앞서 나가기 위한 작업들을 이후에 설명드리실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확장이 나갈 것인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들의 혁신을 가속화시켜주는 저희의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똑같이 설명드렸지만 파트너 에코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그게 저희는 그때는 이제 국내에 대한 부분들만 포함이 되어져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글로벌한 파트너십들을 통해서 실제 제조라든지 아니면 의료, 교육, 금융 이런 쪽의 버티컬 영역까지 확장을 하는, 올해는 기술의 기반에 더한 고객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객들이 저희의 서비스 솔루션에 들어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들, AI에 대한 부분들, 그 세 가지 레이어에 쌓이는 고객들의 버티컬 영역들을 어떻게 커버시켜 줄 수 있는지, 단순히 손쉽게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영역으로 변화를 하기 위한 서비스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테크 베이스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북 CDC의 컨테이너 베이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100%로 움직이게 되는 형태인데요. IaaS조차도 컨테이너 위에서 올리는 형태로 굉장히 확장 가능한 형태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율 운영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술에 대한 부분들로 AI 로봇이라든지 실증 센터를 활용한다든지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 지금 당장 5월 달에도 디지털 트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실사화를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저희 데이터 센터에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원격에서 고객들이 가지고 계신 현재 상면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인프라에 관련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실현이 되게 될 예정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객들이 요청을 하고 계시는 132kW 정도 수준의 냉방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고집적에 대한 GPU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에코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세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업스테이지, 디노티시아, AI 파운드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제 다음 세션에 저희 앤드류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폴라리스 오피스, 렉스페이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레벨업, 마이크로소프트, 리벨리온 같은 회사들과 함께 어울러서 저희가 기본적인 고객들이 들어와서 바로 플랫폼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형태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지게 됐었을 때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사실 플랫폼 사업자가 버티컬 섹터로 넘어가는 것은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해 줄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이 엔드-투-엔드 쪽 서비스들을 쉽게 만들고 확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통합 플랫폼 형태, 그런 것들이 보안에 KT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보안부터 실제 소프트웨어 보안에 이르는 영역에까지 전부 관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확장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의 인프라적인 확장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가져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서비스 속성의 비즈니스 확장, 유연성들을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서로 고객과 저희 KT 클라우드, 그다음에 파트너 에코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파트너 분들께서 같이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요. 꼭 그렇게 하기 위한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성능에 대한 부분들,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에는 품질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정적인 부분의 품질을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효율을 적용해서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다음에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화를 통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정성적 효과, 정량적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을
2025년도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AI 파운드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GPU하고 NPU에 관련된 부분들, NPU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GPU 관련된 부분들은 AI가 일상생활 속에 굉장히 치고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됐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칩 벤더에 대한 부분들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MLOps를 넘어 AIOps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비저형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애자일화, 자동화되어지는 부분들의 방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후 세션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런 것들이 확장이 되어져서 서비스 스택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버티칼의 형태로 AI 적용이 국내에 굉장히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기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지금 챗GPT라든지 퍼플렉시티라든지 아니면 클로드 쓰셔가지고서 문서라든지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 핸들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을 받게 됐었을 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얻느냐, 확산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크게 거시적으로 경제적이나 산업적인 측면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인드셋으로 약간 좀 저희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 기업 내부뿐만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LLM이라든지 아니면 서버레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제조나 금융 버티컬 섹터에 대한 부분들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드웨어부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까지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AI 파운드리라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AI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클라우드 본부 어렵게 모신 앤드류 공영준 본부장을 모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KT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본부를 맡고 있는 앤드류고요. 계속 한국 이름은 공유준인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앤드류로 부르기로 하셨나 봅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저희 KT 클라우드가 AI 파운드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파트너사들과 그리고 고객들을 위해서 만드는 에코시스템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엔드투엔드로 만드는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파운드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 회사에 있는 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형화해서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런 부분도 어려운데 이미 벡터DB, 파서, 그리고 파서가 안 될 경우에 이제 OCR까지 써야 되는 상황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대부분도 이미지화해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OCR들도 있고, 그럼 이제 LLM, 그 다음에 인베딩,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익숙한 이제 GPU, NPU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저희가 돈을 또는 비용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어떤 밸류를 줄지에 대해서 사실은 기업분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역이 굉장히 꿰뚫고 있는 부분들이 잘 없습니다. 어딜 가서 얘기를 해봐도 이건 저걸 쓰시고 이런 류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까 지용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이미 세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인더스트리 5.0 또는 AX라고 불리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고민은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아직인데 AI로 가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 AI 시장의 한계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편화된 솔루션들, 각 그 티어들별로, 각 그 섹터들별로 물론 아주 간단하게 나눠놨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업체분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모두 인터뷰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GPU 부분도
초기에 이 해결해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투자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이 두 개 자체가 됐다 하더라도 가장 사실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전문화된 인력을 내부에 보유하고 그분들을 계속 메인테이닝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AI 파운드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요. AI 파운드리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말 그 자체로 다양한 제품들이나 솔루션들을 AI 서비스를 위해서 주주하듯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저랑 저기 이제 이후에 발표하실 저희 기술본부장님이신 안재성님과 얘기하다가 저희 그 반도체는 파운드리라는 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AI도 파운드리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업계 전체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워딩이 주는 캐칭하는 컨셉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AI 파운드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후에 이제 서비스까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마켓 트렌드는 AI 컴퓨트에 대한 그 비용은 그리고 그 시장은 2021년 170억 그 빌리언에서 지금 이제 1920억 빌리언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 거의 3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어떤 AI의 전파뿐만 아니라 그냥 산업계 전체가 AI로 변화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초부터 오픈 파라미터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미 시장은 특정 모델을 이제 인프라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델을 잘 끼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파라미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특성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데이터로 파인 튜닝이나 처음부터 그 트레이닝을 시켰냐에 따라서 어떤 모델이 어떤 분야에 더 특화된 이런 형태로 이미 많이 생각을 하고 계셔서 작년 초부터는 모델은 이제 뭐 내가 직접 개발하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모델들을 최적화하고 어떤 모델들을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하드웨어나 또는 어떤 에이전트를 연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쭉 서비스로 이어지는 MLOps에 대한 중요성들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이제 작년 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AI에 대한 굉장한 의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겠어? 저도 사실은 그 과학을 했던 사람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의심적인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어떤 세이프티 장치들과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지면서 그런 의심들은 잘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가 제조 현장이나 금융이나 물류나 엔터테인먼트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점점점 그 산업에 AI 적용되는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클라우드가 이 AI 파운드리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핵심 가치는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먼저 올인원 AI 허브로서 저희는 동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드웨어인 GPU 해저 서비스부터 아주 산업 끝단에 있는 산업별 솔루션까지 단일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KT 클라우드가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역량을 가진 저희는 이제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는 말을 쓰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역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같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든지 어떤 파트너든지 또는 어떤 개인이든지 아주 유연하게 협업을 저희가 만들어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기업이 가진 전문 솔루션들을 저희가 AI 파운드리라는 엄브렐러 안에서 같이 마케팅을 하고 같이 서비스를 해서 확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클라우드의 역할은 학습이랑 서비스 개발 시에 필요한 모델들에 필요한 GPU나 서비스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요. 각 파트너사들의 연결과 그 파트너사들이 클라이언트와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허브로서 동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사의 기술력과 경험이 한 자리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에코시스템으로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KT 클라우드 AI 파운드리가 가진 핵심 가치와 구조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고민했던 게 그러면 AI GPU와 그다음에 플랫폼과 옵스들은 어떻게 보면 CSP로서 제공하는 어떤 제너럴한 영역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디와 연결할까 해서 저희는 각 제조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 되어 가고도 있지만 이미
제조 IT의 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산업 영역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저희가 제조,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5.0 그리고 AX 분야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멘스라는 글로벌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제품을 얹어서 제공하는 것 외에 저희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영역에 맞는 솔루션들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OPS와 레그 부분에 있어서는 레그는 이게 언급을 안 드리려고 좀 했었는데 왜냐하면 레그는 이미 다 아시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미 뭐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노티시아라는 벡터DB 가속화 회사와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문서 디지털화와 OCR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각종 데이터들을 벡터DB화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델이 돌아가고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배포시키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 과정에 있어서 국내 굴지의 기업인 또 업스테이지와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AI 파운드리에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상은 또 기존의 이제 이아스에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는 컨테이너 네이티브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 이아스들을 어떻게 잘 또는 컨테이너 시스템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들을 어떻게 잘 연결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수년간 레벨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다져진 이 경험과 저희 파트너십을 통해서 GPU 클러스터를 온디먼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아주 편리하게 하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GPU들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데브옵스 형태까지 가서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산업체분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부분에서도 저희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성능의 GPU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원하는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설명드릴 저희가 그 AI DC 쪽에서도 AI 코너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GPU를 떠나서 요즘에는 중소규모의 그 랭귀지 모델들을 써서 필요한 영역을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벨리온과 같은 NPU들도 저희가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하드웨어에서 나는 고성능을 원해. 나는 또는 고성능보다는 전력 효율화가 아주 좋은 것들을 원해라고 하시면 저희가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 하나는 뭐였냐면 사실 지금 들어봤던 이 모든 업체와 파트너분들은 이미 들어본 업체들이고 지멘스를 제외한다면 그냥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IT 기술들도 뭔가 이미 글로벌화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좀 느꼈습니다. 굳이 저희가 이제 어떤 외산 업체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희의 장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파운드리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여전히 아이디어는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시작하기 위한 레비뉴가 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GPU as a 서비스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모델앱스뿐만 아니라 그 앞달에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할 수 있고 당연히 모델앱스의 성능 모니터링이나 업데이트에 필요한 이런 부분은 자동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외에 대기업과 산업 현장에서는 저희가 지멘스를 필두로 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각 아주 굴지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계속 강화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인더스트리 5.0, 그다음에 AX 제조업의 AX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이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사 데이터들을 항상 이제 문서화나 아니면 디지털화하는 부분에서 굉장한 문제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옮기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생기는 법적이나 아니면 잠재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파운드리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확장을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자체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KT 그룹사에서 MS와의 전격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화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스타트에서 라지 임플리멘테이션까지 파이프라인들을 역시 계속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파운드리 자체는 현지에 있는 규제들과 현지에 있는 어떤 그 불편한 사항들을 굉장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온프레임도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문 역량으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말로만 제가 계속 떠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옆에 보이시는 또는 위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AI 파운드에 들어간 각 요소들의 총합입니다. 사용자들은 요구사항은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데이터가 있고 내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챗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어. 아주 간단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들어간 요소들을 선택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GPU, 그 다음에 파싱 시스템, 그 다음에 인베딩 모델, 벡터DB, LLM 모델까지 지금의 파트너십 또는 앞으로 발전된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에이전트를 만들 때 아주 좋은 파트너십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GPU나 NPU 외에도 현재 저희가 리벨리온과 엔비디아와 하고 있지만 세상은 계속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언제 어떤 GPU들이나 언제 어떤 솔루션들이 더 올라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AMD와의 협업을 통해서 MI250 같은 GPU도 하고 있고 이제 또 이야기들을 인텔과의 협업을 통해서 가우디 같은 부분들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GPU뿐만 아니라 뭐 CPU에 있어서 비용 효율적인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어서 항상 최고의 밸류를 적당한 비용을 통해서 하려는 준비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진행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NPU와 차세대 HPC 자원들은 계속 확충할 예정이고요. 레그라고 쓰긴 했지만 현재에서 가장 유용한 모델은 레그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만 이 AI 시장은 굉장히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또 6개월 뒤에는 어떤 것들이 더 유용할지 잘 모릅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도 되게 힘들지만 그때 서비스 파트너십을 확보를 통해서 파트너분들도 이익을 가져가고 저희도 같이 베네핏을 얻고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해결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솔루션들도 계속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멘스이지만 그 다음 솔루션들과 강화해서 필요한 섹터에서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파운드리는 이전에 얘기했던 저희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프렘에 설치되는 AI 파운드리와 그 다음에 퍼블릭에서 유지하는 AI 파운드리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스몰 스타트에서 저희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의 어떤 계약들을 통해서 MS 애저나 AWS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거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클라우드의 AI 파운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AI 저니가 좀 더 쉽고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화면이 안 나왔었는데 네. AI 파운드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이제 들으셨는데 예전에 저희가 IT 쪽에 되게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IT 쪽에 대변혁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스마트폰이거든요. 아이폰이 2007년에 만들어지고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되게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만 제가 봤을 때 메가 트렌드에 결국에는 몇 년 전이에요. 벌써 한 18년 정도 됐는데 이때 한번 생태계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GS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무선통신망을 확충해야 되는 국내 무선통신 사업자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신 사업자들이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되는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오게 되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게 됐었고
아이폰이 사실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처럼 움직이게 됐었지만 결국에는 데이터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기기였거든요. 결국에는 그 기기들이 발생시키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기 위한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됐을 거고, 그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 스토리지 업체들, 네트워크 업체들이 그때 당시에 대박이 났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때 빅테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국내도 그때 당시에 이제 프리로드로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이제 집어넣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기존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를 구축해서 고객 정보를 가공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었던 시절에서 사실은 빅테크들이 쓰레기라고 여겼었던 로그 데이터, 즉 고객들이 클릭했었던 데이터들까지 분석을 해서 고객의 성향을 파악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런 대규모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X86 시스템들,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니까 대규모 IBM이라든지 HP의 메인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돈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X86에 대한 인텔이 부응을 하게 되는, 뭐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지금 상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인텔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스토리지 업체들이 발생하게 됐었고, 일반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로는 그런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형 시스템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기업들은 판단을 했을 거고, 거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한번 폭발적으로 데이터들이 쏟아지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잘했었던 기업들이 지금의 가팜이거든요.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형태 빅테크 업체들이 이런 형태. 그리고 2차로 큰 혁명이 발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AI잖아요.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쥐고 있는 회사들이 GPU를 활용해서 고객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답변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IT 시장의 변혁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 아까 뭐 AI 파운드리하고 지금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을 시킬 건데, 제가 저의 시나리오는 AI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는 각각의 아까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본다라고 하면, 애플이 처음으로 나와서 무선통신, 그러니까 앱 시장들을 만들고, 애플은 초반에는 그걸로 돈을 벌죠. 하드웨어 기계로 돈을 벌었죠. 두 번째는 뭘로 돈을 벌어요? 앱스토어로 돈을 벌기 시작하거든요. 결국에는 기반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스토어 생태계들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AI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는 에이전틱 AI를 제공을 해주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그것들을 확장을 해서 본인들이 커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기반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저희는 그런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게 됐었을 때 AI 파운드리가 그것들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아니 일반 기업들에게 제공해주는 그 단초를 마련하게 될 거고요. 여전히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없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학습을 시키고 양질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법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실제 기존에 있었던 페이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쌓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스토리지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그것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GPU를 넣을 인프라 또한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는 미친 듯이 확장을 하게 될 거고요. GPU 수요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형태의 스토리지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 센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질 겁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고객이 지금 요구하는 데이터의 용량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 규모의 센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저희가 몇십 메가, 몇백 메가를 지어도 부족할 만큼의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은 품질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 기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는 지속적인 확장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런 고집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는 초고집적 냉각 기술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을 시켜야 될 거고요. 당연히 그 위에서 고객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AI나 사업 확장을 위한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GPU 구독형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뉴트럴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고객들이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실제 네트워크 익스체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영역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확장시킬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 데이터 센터 본부의 허영만 본부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허영만입니다. 저희들이 데이터 센터는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싫어하는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 열정을 쏟아내서 이 공간이 엄청난 온도로 가득 차서 지붕을 뚫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KT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From scale to scale. 지금까지의 데이터 센터는 스케일, 규모를 위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규모만으로는 충족이 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리더십의 본질이 규모에서 기술까지 확장되는 그런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자로서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 확보에 주력해와서 경쟁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그래서 작년부터 기술 내재화에 본격적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KT 클라우드가 이러한 기술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지, 데이터 센터의 미래 리더십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과 인터넷의 성장으로 데이터 센터가 도입되고 기업들이 자체 서버실을 두는 방식에서 전문 데이터 센터 시설의 요구가 시장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KT 클라우드 역시 데이터 센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기업이나 게임 포털 기업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수요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이 시기에 고객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확대하고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 선두 사업자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금융과 공공 그리고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해외 클라우드 기업들의 한국 진출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시장은 더욱더 성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단순한 서버 공간 확보가 아니라 안정성과 효율성, 보안성이 더욱 강화된 전문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기업 운영의 핵심적인 인프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AI나 챗봇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으로 녹아들어오면서 비정형형 데이터가 방대하게 생산이 되고 생성된 데이터의 유통을 위해서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GPU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PU 기반의 고성능 데이터 센터,
우리가 AIDC라고 말을 하는 이런 AIDC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 데이터 센터의 경쟁력은 단순히 더 큰 규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버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그리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력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KT 클라우드가 어떻게 이러한 기술 중심의 변화에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클라우드는 매년 데이터 센터의 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조사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의 데이터 센터 공급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2025년 오늘 현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단기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집적도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 기본적으로 2.2kg 렉당 소요 전력이 2.2kg에서 최근에는 8kg에서 12kW 정도의 전력량을 요구하고 있으나 점점 앞으로는 30에서 50kg, 그리고 최근 엔비디아의 어떤 그 발표에 의하면 2027년 하반기에는 렉당 600kW의 고전력을 요구하는 서버가 론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집적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급 물량 증가와 고집적 수요라는 두 가지 변화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에게 단순한 시설 공급이 아니라 초고성능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 기술 확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상면을 제공하는 콜로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의 인프라에 대해서 설계, 구축, 운영, 유지보수, 보안까지 모든 서비스를 엔드투엔드로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고객은 본업에 집중하고 IT는, 인프라는 저희가 전부 맞는 방식 말이죠. 이것이 KT 클라우드가 생각하는 AIDC 파트너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은 어떻게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의 캐파시티 공급, 기술, 그리고 고객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차별화의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클라우드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AI 전용 데이터 센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최소 320메가 이상 규모의 신규 데이터 센터 공급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신규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곧 오픈을 앞둔 가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렉당 최대 132kW를 수용할 수 있는 초고밀도 설계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의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고성능 연산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가장 강력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렉당 132kW가 어떻게 가능할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KT 클라우드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KT 클라우드의 냉각 기술은 다이렉트 투 칩 쿨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D2C라고 하죠. D2C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D2C는 칩 표면에 콜드 플레이트를 부착하여 냉각수를 순환시키면서 열을 직접 식히는 기술로 고집적 GPU 서버 냉각에서도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센터 중에서 저희들이 곧 오픈할 가산 데이터 센터에 국내 최초로 D2C 기반 순행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AI 연산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열을 식혀주는 냉각 기술은 데이터 센터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냉각 기술 또한 중장기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센터에 확대 적용하고 다양한 AI 워크로드와 장비 구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머전 쿨링 시스템과 같은 차세대 기술도 적극 검토하고 2028년에는 600kW급 GPU 서버까지 수용 가능한 고밀도 인프라 환경으로 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신소재 기반 열 전달 기술, 재생에너지와의 하이브리드 냉방 등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냉각 기술 도입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냉각 기술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보고 또한 운용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 그리고 고객의 확장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운영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KT 클라우드는 냉각뿐 아니라 운영 기술에서도 자동화와 자율화를 통한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능형 FMS, Facility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해 인프라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 원격 제어를 통한 신속 대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단순히 모니터링을 넘어서서 장애를 예측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 고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점검과 AI 기반 예지 정비 기술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센터 내 이상 징후를 스스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센터 스스로가 판단하고 조치하는 완전 자율 운영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이제 공간만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아닙니다. 운영까지 책임질 수 있는 스마트한 파트너로 나가고자 합니다. KT 클라우드는 고객과 파트너가 함께 AI 인프라를 체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 AI 실증 센터를 조성해서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 GPU 서버, 수업 전용 AI 네트워크, 운영 환경까지 모두 갖춘 실전 테스트 베드입니다. 고객은 AI 인프라를 실제로 체험하고 도입 전에 최적의 인프라 구성을 설계할 수 있고 파트너사들은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KT 클라우드 기반 기술 위에서 새로운 상품과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기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AI 실증센터는 KT 클라우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고객, 파트너, 그리고 저희 KT 클라우드가 함께 기술을 실험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협력의 장이 될 것입니다. KT 클라우드는 그냥 좋은 기술을 쓰는 데서 끝내지 않고 확실히 다르게 갈 수 있는 기술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거기에 맞게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진짜 기술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품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AI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고객 입장에서 고가의 GPU 장비를 직접 구매하고 환경을 갖추고 운영까지 감당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도 가상화 환경 영향으로 낮아지는 성능이나 공공이나 금융 사업에 적용되는 민감한 보안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GPU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콜로 서비스, 온디맨드형 콜로 서비스, 콜로.ai를 출시하였습니다. 고객은 이제 대규모 초기 투자 부담 없이 프라이빗한 GPU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콜로.ai는 단순히 장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용 네트워크, GPU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까지 모두 포함된 일체형 AI 인프라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KT 클라우드를 통해 AI 서비스를 빠르고 유연하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위해 데이터 센터 AI 운영 플랫폼인 DIMS, 데이터 센터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DIMS는 KT 클라우드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데이터 센터 운영 노하우와 체계를 플랫폼 형태로 상품화한 솔루션입니다. 고객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 조직, 프로세서, 시스템까지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이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장애 대응, 기술 지원, 운영 매뉴얼 등 KT 클라우드 수준의 데이터 센터 운영 역량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최소 인력으로 고품질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AI 분석을 통한 예지 정비로 장애 제로화가 가능해지고 고객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모듈만을 제공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센터를 짓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까지 완성하고 싶은 고객에게 DIMS는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품은 AI 커넥트입니다. GPU 클러스터 구축할 때 대량의 데이터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수인데요. 현재 인피니밴드가 주를 이루고 있고 훌륭한 성능도 제공하지만 비용이나 운영의 복잡성, 확장성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키와 같은 차세대 이더넷 기반 AI 네트워크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이 직접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아도 서비스 형태로 고객이 원하는 방식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방식과 성능은 동일하면서도 고객의 TCO는 20% 이상 절감이 되고 전문 네트워크 운영 인력이 따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AI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고민을 없애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KT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 기반 인프라 공급, 기술 차별화, 상품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술이 떠오르든 어떤 수요가 오든 그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 그게 저희 KT 클라우드가 잘하는 일이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해나갈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KT 클라우드가 고객과 함께 고민하고 파트너사와 함께 개발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을 같이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T 클라우드와 함께라면 안정성과 확장성 그리고 실행력까지 갖춘 인프라, 그 인프라 기반 위에서 여러분의 기술과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로서 든든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노트 세션 들으시면서 KT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지금 한 200번 가량 들으신 것 같은데 거의 가스라이팅 나가실 수이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관련된 내용들, 오늘 코로.ai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것들, 고객이 외부에 있는 AI 관련된 GPU 인프라에 쓰는 거, 가상화 관련된 쪽에서 올라와 있는 거, 그런 부분들 되게 걱정하신다라고 그러면 아예 저희가 온디맨드 성격으로 마치 자체 데이터 센터 쪽에 GPU를 만들어서 보안까지 다 씌워서 실제 물리 서버들을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슈퍼팟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통해서 릴리즈를 해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 KT 클라우드가 하려고가 아니라 사실은 나와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코로.ai 같은 서비스들에 대한 고객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오늘 서밋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KT 클라우드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구현이 되어져 있고 이거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고객들,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경북 CDC 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5월 29일 날 오픈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3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 아까 컨테이너 네이티브 형태,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컨테이너 네이티브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AI 활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AI 인프라가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 그런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묻기 위해서 AI 파운드리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 그 위에 고객들은 버티컬 영역의 인더스트리 AI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영역으로 메가 트렌드가 움직여 갈 것임에 분명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향의 인프라들이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제공이 되어지고, 그 위를 관통을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 컨테이너 네이티브를 활용한 경북 CDC가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식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들이 들어가서 5월 달부터 5월 말부터 서버들이 미친 듯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으로. 자, 그래서 2025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클라우드 기술, 그다음에 A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각각의 최고의 파트너들과 묶여져서 가는 영역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AI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인다이렉트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에이전틱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제휴를 확대하게 될 거고요. GPU는 당연히 아까 실증센터인 짐이 실증센터 언제 열려 궁금하시잖아요. 올해 3분기에 열립니다. 3분기에 열리게 되면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G100 또는 그 이상의 인프라들이 들어가서 고객들이 실제 체험을 하면서 이런 형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하는 영역으로 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넥스트라고 명명이 되어져 있는 게 경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연히 여기에는 데이터 허브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컨테이너 네이티브한 형태의 IaaS부터 파스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올라가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KT 클라우드 B2G 뭐 공공 쪽에 강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섹터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엔 B2B 영역으로 확산이 되어지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각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 아니면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B2C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안착을 시키기 위한 업종별 커스텀 솔루션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마련을 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방금 설명 드리셨던 것처럼 초고집적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현재 고객들이 H200 수준에서 렉당 20kW에서 40kW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리퀴드 쿨링을 통해서 고집적에 대한 부분들이 2030년도까지 600kW에 대한 냉각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초고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일반 기술로는 안 됩니다. 결국엔 기술 집약적인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AI 관련된 부분들의 운영 플랫폼, 품질과 안정성을 고객에게 제공해드리는 이 영역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 영역이 신기술 영역으로 굉장히 저희가 많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 메가당 하나 1메가 지는데 요즘 뭐 그 단가가 올라서 170억에서 뭐 많게는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센터 하나 만들려면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반드시 그 데이터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시킬 수 있게끔 완전 자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들도 같이 들어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확장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아울러져서 KT 클라우드, 그리고 저희 현재 사업자 중에 이런 데이터 센터 인프라부터 실제 AI 영역까지 풀스택을 가지고서 서비스 시장 쪽에 접근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저희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체를 찾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고객이 가치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KT 클라우드는 KT 그룹의 멤버입니다. 멤버이고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올해 포함하고 오픈되는 것들을 포함하면 16개의 데이터 센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가 가져가고 있는 K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들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객 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2025년도에도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직접 기자분들께도 체험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초대를 드릴 거고, 고객분들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계속 내부에 투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확대를 해서 일반 그 고객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진 부분이 있죠? 네, 이후에 이제 그 아나운서분이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쪽을 관통하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 컨테이너 네이티브의 요소 기술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KT 클라우드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릴리즈를 하는 과정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안 올라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